엄마의 의자.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레베카 포린저 베이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우리 엄마는 블루타일 식당에서 일을 하십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나는 가끔 식당으로 엄마를 찾아가요. 그러면 식당 주인인 조세핀 엄마는 나에게도 일거리를 주세요. 나는 소금통과 후춧가루 통을 씻고 병에 케첩을 가득 채웁니다. 한 번은 양파 수프에 넣을 양파를 혼자서 다 깐 적도 있어요. 일을 모두 마치면 조세핀 아줌마는 정말 수고했다 하며 돈을 주시지요. 나는 언제나 그 돈의 절반을 유리병에 넣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유리병에 동전을 가득 채우려면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매일 저녁 엄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나는 선반에서 병을 내립니다. 엄마는 지갑에서 팁으로 받은 잔돈을 모두 꺼내어 나에게 세어보게 하세요. 그런 다음 우리는 동전을 몽땅 병에 집어넣어요. 엄마는 어떤 때는 식당에서 기분이 좋아서 돌아오세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지쳐서 내가 돈을 세어 나란히 늘어놓는 동안 잠들어 버리는 적도 있습니다. 팁은 꽤 많은 날도 있고 아주 조금밖에 없는 날도 있어요. 팁이 적은 날이면 엄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무튼 매일 저녁 반짝이는 동전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유리병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서 앉아 팁을 셉니다. 할머니도 옆에 와서 앉으시지요. 우리가 돈을 세는 동안 할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세요. 할머니의 낡은 가죽 지갑에는 대개 우리에게 줄 동전 몇 잎이 들어있어요. 할머니는 토마토나 바나나, 그 밖에 이런저런 것들을 싸게 살 때마다 남은 돈을 모아두었다가 병에 넣으십니다. 한 입도 더 넣을 수 없을 만큼 병이 가득 차면 우리는 그 돈을 몽땅 꺼내서 의자를 사러 갈 겁니다. 그래요. 의자요. 멋있고 아름답고 푹신하고 아늑한 안락의자 말이에요. 우리는 벨벳 바탕에 장미꽃 무늬가 가득 찬 의자를 사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자를요. 옛날에 쓰던 의자들이 모두 불에 타버렸거든요. 전에 살던 집에 큰 불이 나서 죄다 타버렸어요. 소파랑 다른 가구들도요.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랑 나는 새 신발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나는 샌들을 샀고 엄마는 굽이 낮은 구두를 샀지요.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서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남의 집 화단에 핀 튤립을 구경하면서요. 엄마는 빨간 튤립이 예쁘다고 했고 나는 노란 튤립이 좋다고 했어요. 우리 집이 보이는 모퉁이를 막 돌았을 때였어요. 우리 집 바로 앞에 커다란 소방차 2대가 서 있었지요. 우리 집에 검은 연기가 펑펑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지붕 위로는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길 건너편에는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서 있었어요. 엄마가 내 손을 꽉 움켜잡았어요. 우리는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샌디 이모부가 우리를 보고 달려왔어요.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나도 큰 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할머니는요? 아이다 이모가 손 흔들며 외쳤어요. 여기야. 여기 계셔.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으시니까. 다행히 할머니는 무사하셨어요. 한참 만에 찾아내긴 했지만 우리 집 고양이도 무사했어요. 하지만 살림살이는 모두 다 못쓰게 되고 말았어요.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은 죄다 타서 시꺼먼 숫덩이가 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이다 이모와 샌디 이모부 집에서 지냈어요. 그러다 아래층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우리는 벽을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마룻바닥도 반짝반짝 은은하게 닦았지요. 하지만 방들은 모두 텅텅 비었어요. 주인인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이웃 사람들이 와서 피자와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또 여러 가지 살림살이도 갖다 주었고 길 건너 옆집에서는 식탁과 의자 3개를 갖다 주었고요. 옆집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쓰던 침대도 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양탄자를 가지고 오셨고 셀리 이모는 하얀
마당에 빨간 무늬가 있는 커튼을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가 일하는 식당의 주인인 조세핀 아줌마는 냄비와 프라이팬 그리고 은그릇과 접시들을 갖다 주셨어요. 내 사촌은 자기 곰인형을 내게 주었어요.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모두들 어쩌면 이렇게 인정이 많으신지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이 애들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짝짝짝 박수를 쳤어요. 그것이 벌써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소파도 커다란 의자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면 늘 발이 아프다고 하세요. 어디 이 무거운 발을 올려놓을 만한 데가 있어야지 하시면서요. 할머니도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콧노래를 부르며 감자를 깎고 싶어 하시지만 딱딱한 부엌 의자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식당에서 가장 큰 유리병을 집으로 가져오시게 된 겁니다. 동전이 생기는 대로 유리병 안에 모으려고요. 이제 유리병은 내 힘으로는 들 수도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샌디 이모부가 25센트짜리 동전을 하나 두셨을 때도 이모부가 나를 안아 올려야만 했습니다. 내가 동전을 병에 넣을 수 있게 말이에요. 저녁을 먹은 다음 엄마와 할머니와 나는 유리병 앞으로 갔어요. 와, 어느새 꽉 찼네. 엄마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엄마는 5센트짜리, 10센트짜리, 그리고 25센트짜리 동전을 싸는 작은 종이를 집에 가져오셨어요. 나는 동전을 일일이 세어 종이로 쌌어요. 엄마가 식당을 쉬는 날 우리는 동전을 모두 은행에 가져가 10달러짜리 지폐로 바꾸었지요. 그런 다음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의자를 사러 갔어요.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요. 우리는 가구점을 4군데나 돌아다녔어요. 큰 의자에도 앉아보고 작은 의자에도 앉아보고 높은 의자와 낮은 의자, 푹신한 의자와 딱딱한 의자에도 앉아보았어요. 할머니는 온갖 종류의 의자에 앉아보니 마치 곰 3마리 이야기에 나오는 금발머리 소녀가 된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마침내 우리는 가족 모두가 꿈꿔온 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의자는 우리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아이다 이모와 샌디 이모부에게 전화를 했지요. 이모부와 이모부는 곧장 트럭을 몰고 달려와서 의자를 집에까지 실어다 주었어요. 두 분은 우리가 안달이 나서 의자가 배달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셨거든요. 정말이요.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나는 트럭 짐칸에 실려있는 의자에 앉아보았어요. 엄마는 차가 달릴 때에는 의자에 못 앉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집에 와서 의자를 트럭에 내려 현관까지 옮겨하나는 잠깐 동안은 앉아있게 해주셨어요. 의자가 상하지 않도록요. 우리는 의자를 하얀 바탕에 빨간 무늬가 있는 커튼이 드루어진 창문 바로 옆에 놓았어요. 할머니와 엄마와 내가 의자에 앉자 아이다 이모가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이제 낮에는 할머니가 이 안락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저녁에는 엄마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와 여기에 앉아 텔레비전 뉴스를 보십니다. 저녁을 먹은 다음엔 내가 엄마랑 같이 이 의자에 앉아요. 내가 엄마의 무릎에 안겨 잠이 들면 엄마는 나를 안은 채 팔을 뻗어 불을 끌 수도 있답니다. 이 의자가 있어서 우린 행복해요. 그리고 저도 당신에게 이렇게 편안한 의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누워서 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의자가 좋으세요? 어떤 의자를 꿈꾸시나요? 어떤 색깔의, 어떤 느낌의, 어떤 무늬의, 어떤 크기의 의자요? 궁금해요.